금나무 주식. 내가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관심 종목을 재정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말간 헝다그룹 채무 불이행 공시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뉴욕 증시의 급락,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 등등 정말 글로벌 악재에 따른 리스크가 많은 시장입니다. 뉴욕 나스닥 증시를 보시면 11월 22일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초보자분들이 하락을 나온다는 것은 신호를 음봉이 많죠. 양봉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고 크기 또한 작습니다. 그리고 음봉은 크기가 크죠. 이럴 때는 하락의 강도가 세기가 크다라는 관점으로 쉽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주봉상 22평 이런 라인을 타고 우상향을 꾸준히 했는데 이런 글로벌 악재에 맞물려서 하락이 나온다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도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열어두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관심 종목을 언급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리스크를 인지를 하시고 보수적인 매매를 임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주에 상승이 기대되는 몇몇 끼 있는 종목들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28,200원이 정말 중요한 지지라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8,200원 이런 라인은 지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단부, 지금 현재 상단부인데 박스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단, 상단, 그리고 중단부. 박스권 중단부에서는 지지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까지 밀린다면 현재는 박스권 상단부이기 때문에 매매에 접근을 하시면 추격 매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한 35,500원 정도까지만 밀린다면 1차 매수로 분할로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싸이월드가 12월 17일 그까지는 이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죠. 그래서 22평이 올라오면서 현재 5일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승 추세로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뜰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다. 주가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K카는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K카는 이 사이에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일선이 꺾였지만 5일선을 올라타주면서 종가를 유지한다면 이날 11월 23일에 상한가 종가가 33,150원입니다. 33,150원 라인을 음봉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눌리면서 음봉이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33,150원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면, 지켜준다면, 하루 이틀만 지켜주면 이 종목은 21선이 올라오기 전에 단번에 뜰만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유념하면서 보시고, 당연히 손절가는 이런 31,000원 정도가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있죠. 딱 봐도 이 정도 라인을 지지 구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M게임은 최근에 흐름이 좋죠. 이런 고점, 이런 윗꼬리들이 많지만 최근에 이런 윗꼬리들, 이런 라인을 잡아먹는 좋은 이런 양봉, 고개를 내미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라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다음 주에 시장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갭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갭 하락이 나오지만 이런 21선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아주 최근에 들어왔고 거래량 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3,500원을 종가상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런 전고점 라인들을 시도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종가상 이런 22평을 이탈할 때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덱스터는 이날 보시면 이까지 정말 좋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이런 윗꼬리, 긴 윗꼬리가 나오고 나서 이까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하락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은 이 시그널은 하락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런 장대 양봉의 시가까지 이탈을 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시점으로 볼 때 하락 조정이 세게 나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추세를 보시면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장대 양봉 뒤 횡보, 그 다음 재차 장대 음봉의 크기만큼 하락으로 추세 전환되는 것이 이론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이런 세기형 패턴이 약간은 세기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역시나 이렇게 들었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양봉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큰 U자형, 이 사이에서 큰 U자형으로 돌아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런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의 절반값 42,0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인, 22평이 이탈을 하게 되는 라인에서는 당연히 손절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날을 보시면 최근에 NFT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엮이면서 그리고 싸이월드 역시 엮이면서 최근에 최소 5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의 선도주, 주도주격으로 지금 아주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최고점 부근에서 매매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루 이틀 3일 3분봉률 조정이 나온다면 한 15,000원 부근부터는 1차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 나가신다면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보다는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아주 힘이 센 거의 선도주, 주도주격의 종목이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졌고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해줄 기간 조정, 단기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단기로 이런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5일선이 올라오고 있다. 5일선을 맞을 때 퉁 튕기면서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하락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5일선을 맞게 되면 이 시점에는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5일선을 맞게 되는 이 시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시장에 갈 곳이 없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리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과 IT아이즈, 비트나인, 디어유 이 종목 4종목이 전부 11월 10일에 신규 상장을 동시에 하면서 같은 추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4종목 거의 유사하죠. 5일선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지오 엘리먼트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자, 보겠습니다.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추세를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지가 되면서 자, 5일선 아래에 있던 이 캔들이 플러스 22%까지 고가를 형성하면서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IT아이즈와 비트나인, 디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에 상장을 했다면 같은 추세의 움직임을 나올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주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나 저점끼리 이렇게 이어보면 저점에서 이렇게 지지 구간 테스트가 지지 구간이 나오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현재 5일선 아래에서 이런 도지 캔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오 엘리먼트의 5일선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와 비슷하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락 추세의 끝자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하락 추세의 끝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상승, 추가적인 급등을 한번 할 가능성이 다음 주에는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비트나인 역시 다 비슷합니다. 저점끼리 그어보면 상승 추세에서 지지 구간이 나오고 5일선을 조금 안착을 해줬는데, 역시나 거래량 추세가 급감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 급감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거래량이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다. 터진다면 이 종목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어유는 그 중에서도 힘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그어보면 앞전의 종목들과는 다르게 조금 완만하죠. 그리고 거래량 역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워준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거래가 좀 많이 죽었기 때문에 ITI즈와 비트나인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디어유를 후순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K스퀘어입니다. 좀 종목이 오늘 많은데 이 종목 역시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의 영상 때 신규 상장주는 6거래일제를 주목을 해볼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6거래일제에 5일선이, 새로운 5일선이 생깁니다. 5일선을 계산을 해보면 한 68,300원 부근이 5일선이 됩니다. 그래서 5일선이 이렇게 내일 생길 텐데, 월요일에 생길 텐데, 그렇다면 68,300원은 시장에서 새로운 추세, 기술적인 추세 분석을 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68,300원을 돌파를 하거나 단단하게 지지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생략을 하고, 다음 주 시장이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나리오대로 나오지 않을 시에는 매매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보유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나올 시에만 긍정적으로 매매에 적극 활용을 해보시고, 다음 주 항상 추격 매수와 내동 매매 주의, 그리고 비중 조절과 현금화하는 습관, 그리고 아쉽지 않도록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지키시면서 한 주간 심리 유지 잘 하시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